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CNN이 중국의 이 우한 폐렴, 이제는 코로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총지휘했던, 코로나 사태 방역을 총지휘했던 사람을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종난샨인데요. 이 정부의 의료 고문으로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 방역에서 이 간판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영어를 잘 합니다. 이분이 쭉 솔직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어요. 어제 CNN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무한, 한자로는 무한이고 우한이라고 불리는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는 사실상 그 당국자들이 은폐를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난 1월 23일 이후의 통계는 사실이다. 그것은 믿어도 좋다. 만약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각 지방에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한에 있는 이 세균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혐의를 가지고 2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세균 연구를 할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를 한 흔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꽤 신뢰성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자 또는 전문가적 양심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 대처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사스 히로다, 사스 영웅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때의 교훈을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스 때도 한 몇 개월 동안 중국 그 당국이 그걸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8일 이분이 직접 우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니까 의사들이 지금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방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발생 건수가 열흘 동안 41명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늘지 않는 걸로. 이거는 의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라 해가지고 비로소 진상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와 가지고는 이 총리 이극강, 한자로 저는 항상 발음을 하는데 이극강 총리에게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우한을 봉쇄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1월 20일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부터 봉쇄 조치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전국에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은 즉각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 1월 27일에 우한 시장이 CCTV에 나와가지고 은폐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가받은 뒤에 공개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서 우한시의 공산당 최고 간부 등 몇 사람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의 대책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미국이 초기에는 코로나 이거 별것 아니다. 말하자면 독감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큰 실수였다.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면역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중국이 비록 가장 지금 중국이 82,000명입니다. 환자가 82,000명에 사망자가
4,633명인데 뭐 유럽에서는 3만 명 넘는 데도 있고 미국은 8만 명을 넘고 해서 형식상은 중국이 가장 먼저 치르고 극복을 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인정한 거는 초기에 은폐가 있었다. 그럼 그 은폐가 있는 동안에 은폐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에 퍼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보기관은 그게 동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폼페오나 뭐 이런 정치인들은 트럼프는 중국을 때려야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도 중국이 왜 초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달여 동안 숨겼느냐. 그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린 것 아니냐. 예, 근데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근방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근방이 제일 잘 삽니다. 로마 아래쪽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요. 의료 체제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그게 중국 사람들이 섬유 산업으로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춘절, 구정 때 고향에 갔다 돌아와서 퍼뜨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중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종난시안 이 의료 고문이 그것 하나는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다. 은폐를 한 게 사실이다. 이 정도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정도 인정을 해야 다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과 관련된 이런 의도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거의 정상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올해 무슨 마이너스 성장 가더라도 그렇게 뭐 마이너스 10%나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이 경제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 규모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 경제력이 미국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성장, 하나는 뭐 지금 성장을 유지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미중 사이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할 때 한국이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국 편을 들면은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아주 난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부시 대통령도 2008년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IMF를 통해서 IMF는 사실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 막 금융기구라고 봐야 되는데 IMF를 통해서 이 세계 지도자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공통된 방향의 대책을 세우는 이런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그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미국 안에서의 이 전염이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늑장 대응을 했다 해가지고 아주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지금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판이니까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공동 대책을 세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중국의 책임을 지워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걸로 하니까 또
WHO가 중국 편에 썼다고 해가지고 트럼프는 또 WHO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제는 각자 도생한다.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죠. 자기 실력은 뭐냐?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 이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호가 황천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천항해. 하늘이 아주 그치는 것을, 그치게 돌아가는 걸 황천이라고 그러죠. 황천항해 폭풍 속으로 지금 이 나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5.18 기념사처럼 4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리더십으로 과연 될 것이냐. 위기에 빠지면은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이럴 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분열시키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